안녕하세요. 끝판왕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주봉 마감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영상 촬영 기준으로. 근데 지금 엄청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진짜 업토버를 실감하게 하는 그런 주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요 위에 제가 점선으로 따다다다다다닥 나타났던 추세선이 있는데, 보통 추세선을 긋는 공식처럼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고점과 그 다음에 고점을 잇는 것이 보통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방법이죠. 근데 보면은 이 추세선도 되게 신뢰도가 높았던 게 여기에서 조금 넘었지만 바로 저항을 맞았고, 여기도 넘었지만 바로 저항을 맞았고, 여기는 몸통으로 저항을 맞았고, 여기도 몸통으로 저항을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지금 일반 선형 차트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그때 당시에 이 구간을 넘느냐 마느냐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넘어졌고, 두 번째로 리테스트까지 완료를 했으며,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상승장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러한 패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확대를 4시간 봉이나 이런 걸로 해보면 사람들이 여기서 숏을 되게 많이 치는 이유가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세기 형태가 되면서, 상승세기가 되면은 아래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 루나도 폭락 직전에 이런 차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근데 상승세기를 상방으로 돌파할 때가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독주를 할 때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제 이런 게 있었냐라는 걸 좀 찾아보면, 보시면 요때도 그런 게 있었죠. 여기도 보면은 이러한 상승세기 패턴이었는데 위로 돌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패턴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주요 저항을 한번 돌파했고, 리테스트 성공했고, 상승세기도 상방으로 돌파할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저항이 지금 여기서 막고 있는 저항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저항이 가장 뭐랄까 약한 저항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는 일단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항을 맞는 자리는 어디라고 보냐면 이 자리예요. 신고점을 찍냐 안 찍냐에 대한 자리. 여기죠, 여기. 73,766이면 74,000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73,000에서 74,000 정도. 거기서는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로선을 여러분들 보이는 데서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갔다가 조정을 맞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떨어졌다가 이러한 차트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전 차트들을 한번 슥슥슥슥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은 항상 이 신고점을 뚫어낼 때는 좀 많은 저항이 존재를 했어요. 첫 번째 저항에서. 그래서 그런 게 존재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이시게끔 로그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가 2017년의 고점인데요. 2017년의 고점인 이 약 2만 달러 가량이 되는 그 부근에서 여기 보시면 저항을 맞고, 두 번째 시도할 때도 저항을 맞으면서 주춤주춤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패턴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패턴. 그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뭐냐면 여기에요. 2013년 11월의 고점을 2017년 1월에 뚫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도 여기 이렇게 선을 보면은 이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요. 올라갈 때 여기서 한번 또 맞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러한 패턴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N자 같은 패턴, 뭐 N, M 뭐 이런 느낌으로 온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이러한 M 같은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이번에도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신고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맞고 빵 맞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패턴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정리하실 분들은 일부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왜 일부 정리하냐라고 하면 여기서 일단 신고점을 이때 신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저 여기 신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가볍게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부 매도하는 거는 괜찮은 전략이지만 그 이상으로 뭔가 다 팔고 다시 사보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취하다가는 이게 진짜 만약에 뚫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다시 잡는 게. 그래서 그때 되면은 뭐 제가 팔아라고 해서 팔았다는 동 이상한 소리 할 거란 말이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매도할 거면 일부만 매도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마지막 조정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횡보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횡보가 끝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달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고, 도미넌스의 상승 얘기도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도미가 빠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단기적으로 알트가 이렇게 튀어다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때 당시에는 알트를 좀 먹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비트로 왔다가 하던가, 아니면 큰 줄기를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을 사팔사팔 하면서 이 분위기에 맞게끔 왔다 갔다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비트코인은 그래서 저는 보시면 이제 멤버십에서 보면 이제 7,300과 8,000대 10월 11일 날 매수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냥 들고 있어 보겠다. 도미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간간히 알트코인도 내긴 했지만 그리고 8월 달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을 계속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즌 종료라도 기술적 반등을 줘야 될 정도로 정말 좋은 자리였다. 그래서 공포에 사야 된다라고 할 때가 이제 8월 5일인데 8월 5일이 언제냐? 요때입니다. 요때. 요게 8월 5일이에요.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이때 7,200 정도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면은 이제 7,800부터 6,600까지를 진입가로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사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팔지 않은 이유는 신고점을 뚫고 갈 때 조정이 끝나고 뚫으러 갈 때 정말 무섭기 때문에 매도가를 안 드렸어요. 멤버십 분들도 저한테 몇 번이 질문을 하셨는데 비트코인 매도가는 도대체 언제냐? 왜 안 주냐? 약간 이런 말씀 하신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안 드린 거예요. 이런 움직임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아닌데 이걸 영상에서 말할 때 그냥 슥슥슥 듣는 거랑 실제로 눈으로 직접 겪을 때 제가 한 번 더 얘기했을 때 느끼는 건 달라요. 그러나 그걸 보고 느낄 때는 사실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때 비트코인 사라 그러면 쉽게 못 삽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가격들을 봤거든요. 내가 7천만 원대를 받고 8천만 원대를 받고 9천만 원 초반대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9,400만 원 이때도 사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내가 막상 살려고 하면 그때 딱 이러한 조정이 만약에 온다 그랬을 때는 또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공포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뭔가 영상으로 듣는 것보다도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꼭 비트코인만 그런 게 아니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블러 이제 도미넌스가 오르는 장세에서 가끔씩 이렇게 알트가 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픽을 하나씩 내는데 보면 블러도 되게 좋은 자리에서 매도를 들어간 모습이죠. 그리고 계속 2차 타겟까지 홀딩 중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나는 이제 영상을 봐도 도움이 되지만 이거 이상으로 좀 더 나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나라 그 주입식 교육처럼 딱딱 뭔가 찝어줬으면 좋겠다. 시험 기간에 뭐 족보 찝어주듯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고 유튜브 커뮤니티를 들어오시면 멤버십 전용 게시글이 있어요. 거기에 이 텔레그램 브리핑방과 텔레그램 소통방 두 가지 링크가 있으니 여러분들의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두 가지 들어오시면 이 브리핑방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랑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질문 답변 그리고 소통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가끔씩 오를 때가 있는데요. 근데 차트를 보면 다 괜찮아요. 요런 애들도 괜찮고 보면은 이제 여기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다다다닥 있잖아요. 이거를 하락해서 상승으로 돌릴 때는 이걸 한 번에 이제 뚫고 찢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요런 걸 이제 찢으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다 맞아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오르다가 마지막에 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캔들이 안착한 다음에 갑자기 탁 튀어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전자의 경우가 아마 스토리지 같은 애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찢는 거 이건 이제 보통 자발트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UX링크 같은 애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잘 올랐던 애들 중에 거래대금이 아직 높은 애들 있어요. 수위 같은 애들 수위 같은 애들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거 그렇게 이제 되죠. 이런 애들은 보통 여기서 제가 수위에 대한 매도를 얘기를 했던 이유는 여기 좀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럼 그러려면 이동평균선이 또 위로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쉬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 근데 뭐 수위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패턴은 또 뭐냐면 제가 하나하나 다 막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세이 같은 애들입니다. 세이가 여기서 막고 쉬고 올라가고 쉬고 올라가고 쉬고 하다가 자리 안 주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패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블러 같은 애들도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가지 패턴이 있다. 회복하는 그런 장세에서는 두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걸 맞춰서 알트를 사셔도 되고 모르겠으면 비트 사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애들이 제법 많다. 솔라나도 진짜 요즘 괜찮아요. 저 진짜 솔라나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 딱 이거죠. 맞고 비비다가 이동평균선 모이죠. 그리고 이거 맞았다가 뚫고 가는 이런 느낌. 여기서 한 번 더 조정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쭉 돌파하면서 수위처럼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도미넌스가 가다가 꺾여주는 모양새로 이제 가니까 알트들이 힘을 받는 모양새인데, 다만 이제 여기서 얘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 구간이 끝난다면 다시 얘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 12월 달까지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도미넌스가.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이 지금은 우리가 좀 버거울 수는 있잖아요. 다만 알트코인이 안 가고 제가 그렇게 비트코인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도 예전에 그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더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제가 뭐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일단 영끌 성향이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한탕주의가 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항상 비트코인을 비쌀 때 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좀 싼 느낌이 들 때 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도 좀 몇 천만 원 단위로 하나를 하려면 그런 부분이 있는, 이런 진입장벽도 있고요. 심리적인 진입장벽도 있죠. 두 번째로 있는 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 항상 쌀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8월 5일이라던가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사라 그래도 봐요. 그러니까 그런 때 안 사고 그때를 이미 나는 겪었고 그 가격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근데 막상 뭐 9천만 원, 뭐 1억 이렇게 많이 되면은 그때는 더 비싸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심리적인 임계점을 넘다가 보면은 갑자기 얘가 뭐 1억 2천, 1억 5천 이렇게 많이 간다. 그럼 그때 이제 산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12년도, 13년도, 14년도 뭐 이럴 때는 못 샀죠. 그리고 나중에 17년도 뭐 혹은 뭐 20년도 이럴 때 사고, 그게 다 같은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도 저희 유튜브를 계속 보셨던 분들, 구독자분들은 그래도 이런 부분에선 좀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좀 제가 이제 고생 끝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도 생각보다 빨리 오른 느낌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10월 중순부터 비트가 잘 오를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기세로 가면은 정말 신고점을 빨리 뚫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살짝 들면서, 그래도 아직 모른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유롭고 차분하게, 그냥 여러분들 제가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그냥 천천히 뭐 비트코인 위주로 사던가 아니면 비트 중심 해놓고 알트 사던가, 정말 진짜 나는 강철 멘탈인데요 하면서 알트만 사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셋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난이도가 후자가 제일 어려워요. 세 번째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비트 오르는 거 대비해서 알트가 조금 덜 오르니까 이 정도는 어차피 오르는 거니까 참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 신고점을 뚫고 갈 때부터는 도미넌스가 이게 1% 오르는 게 더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올려요, 1%씩을.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비트만 올라요. 비트만 오르고, 비트 형제고 이더고 뭐고 다 안 오릅니다. 그리고 자발트 가끔씩 매일매일 그냥 9시 되면 경주마 하듯이 그런 애들만 좀 오르고 나머지는 끝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비트코인을 결국 샀어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부동산 하듯이 고점에서 사는 거예요. 그 고점이라는 것은 도미넌스 고점 때 그때 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자발트가 잘 오르니까 그 자발트 랠리를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 피해침 먹으러. 그러다가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메이저가 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갖고 있는 물량 다 털리고 본격 알트장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내가 심리적인 우위에 있으려면 비트 중심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미넌스가 이제 전체적인 추세는 오르는 추세인데 올랐다가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가다가 조정, 이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우상향을 하는 건 맞는데, 누가 봐도 이건 오르는 차트가 맞는데, 근데 이 오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오르는 시간이 있고 눌리는 시간이 있고 오르는 시간이 있고 눌리는 시간이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럼 이 눌리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알트를 단기적으로 갖고 있다가 팔고 뭐 또 비트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은 괜찮은데, 어쨌든 큰 틀 자체는 도미넌스가 오르고 있는 상태니 전체 코인에서 비트코인 지분율이 높아진단 말이잖아요. 그만큼. 그럼 비트코인이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전체 코인들 중에서. 그러면 그냥 비트 갖고 있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한국 사람들한테 좀 아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김치 프리미엄에 대한 지표인데요. 정말 이게 사실 2017년 때가 김프가 제일 심하긴 했어요. 그때는 50%, 60%를 갔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때 제가 눈으로 보고 끔찍하다는 생각할 정도로 그때는 진짜 너무 심각해서 9시 뉴스 같은 데서 나오고 그랬어요. 비트코인 그때 워낙 난리였을 때고, 심지어 그때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도 나왔었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이 암호화폐를 뭐 인정하는 유일한 국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나오면서 본연의 가치를 알고 있다 이런 소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또 뭔 소리가 있었지? 중국인들도 막아가지고 보따리하고 던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그것과 또 별개로 반대의 의미로 또 재미없으니까 과열될 때는 막 진짜 이렇게 타올랐다가 50, 60%를 찍을 정도로 타올랐다가, 그리고 뭐 지난 불장에서도 보면은 여기 이제 20%대까지도 갔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21%대도 가고 20%대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렇게도 갔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이런 게 뜨네. 이게 뭘까요? 역푸죠. 역푸가 뜹니다. 자, 그런데 2020년에도 보면은 이 업토버 시즌을 보시면, 9월부터 업토버 시즌 보면은 뭐가 떠 있죠? 역푸가 떠 있습니다. 제가 이때 역푸가 마이너스 4%까지 뜬 것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블로그를 제가 유박기 전에 했을 때도 글을 썼었는데, 이때 환율도 엄청 낮았어요. 환율이 얼마였더라? 1,100원대였나? 아무튼 엄청 낮았는데 한번 볼까요? 2020년 말에 환율이 여기 있죠? 2020년 말에 환율이 1,083원 뭐 이럴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이 차트를 그리면서 요 차트 그리면서, 야, 이거 환율 나중에 엄청나게 오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장이 좋아지면은 김프가 낄 거다. 뭐 예전처럼 5, 60%는 끼지는 않겠지만 김프도 낄 것이고, 그 다음에 환율도 마침 저점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난 다 먹을 수 있다. 뭘 하면?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다 먹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물론 환율이 높아요. 고환율인 상태긴 한데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역프가 뜬 다음에는 상승장이 올 가능성이 높을 때 필연적으로 뭐가 뜬다? 김프가 뜬다. 그러면 지금은 역프,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0%대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프리미엄이 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언제쯤 프리미엄이 끼냐?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비트가 12월 달부터, 이때가 어디냐면 이제 신고점을 뚫래 마네 하면서 저항을 맞을 때예요. 근데 이걸 뚫으면서 본격적으로 뭐가 뜬다? 프리미엄이 낀다. 그러다가 첫 프리미엄이 과열됐다 싶을 때는 조정이 오고, 그 다음에 역프로 수를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서 역대급 김프가 빠바바바 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한국 사람들의 과열을 의미해요. 근데 보면은 이 비트 중심으로 신고점을 찍을 때는 첫 번째 과열이 왔다가 금방 시그러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알트장이 시작되거든요. 도미노스가 확 빠지면서.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이걸 또 뭐 한다? 지켜본다. 그러다가 여기 와서서야, 그제서야 어떻게 한다? 뒤늦게 온다. 이게 우리의 지난날의 투자였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실패 혹은 후회를 발판 삼아서 이번에는 다르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때 계속 뭘 주장하고 있다? 비트 중심의 포트폴리오의 세팅을 주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알트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이 기간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체감보다는 길 것이다. 왜? 여러분들 보면 한 일주일만 해도 우리 이거 이때 움직임 기억나시죠? 이때 보면은 무슨 일주일이 뭐야, 며칠 동안에 뭐 이렇게 잘 가다가 며칠 떨어지고 하면 그제서야 또 이제 망했네 하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계속 딱 그랬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러다가 조정 좀 나오면은 또 비트 망했네 하면서 뭐 비트가 비트했네 하면서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분들의 냄비 성향에서는 생각보다 길 거예요. 엄청.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 2017년처럼 되면은 1월 초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10월 20일인데 그럼 2달이 넘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2달 동안 비트 중심이 상승 오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알트 중심으로 갖고 있다 그랬을 때 멘탈 나갑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바보고, 뭐 물론 지나고 보면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건 맞지만, 그때가 되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시장이 어떻게 된다? 비트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 그때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비트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도 결국 뜰 거고, 이번에는 김프가 2021년보다 좀 높을 거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들이 지금 원화마켓에 상장이 돼 있어요. 이거는 예전하고 달라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USD와 테더가 어떻게 돼 있다? 업비트와 빗썸에 상장돼 있다. 그러면 해외 거래소에서 여기를 보내기가 쉬워져요. 보따리나게 쉬워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 결국은 나중에 과열이 됐을 때 더 재밌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역헤드 숄더에서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자료는 한 이쯤 왔을 때 제가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역헤드 숄더 넥라인이라고 하는 이 구간을 뚫었고, 이제 올랐다가 리테스트 한번 나오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갈 건데, 이 구간들이 사실은 크게 보면 알트를 매집하기 좋을 때지만, 그게 기간이 본격 알트장이라고 생각하는 지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체감상 길다. 그래서 메인
는 비트로 가되 알트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해주는 거 혹은 조금씩 모아주는 거 그런 관점으로 가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이유가 될 수 있는 트리거는 항상 이거예요. 충분한 상승이 나타난 뒤에 발표되는 거. 늦어요. 여러분. 대중들이 접하는 거는 기사 같은 게 나오고 그래서 올랐구나 하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에 들어가 있는 게 좋다. 똑똑한 투자자들은 오르기 전 혹은 대량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대량의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먼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투자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72도, 65도, 62도 뭐 이런 각도를 통해서 상승을 한다 그러면 20만 달러대까지 비트코인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걸 보면은 항상 비트코인은 상승을 할 때 이런 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연한 파란색도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나오면서 빨간색이 뜨든 연한 게 뜨든 그러다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떴기 때문에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 초록 색깔까지 간 다음에 이 꺾이면 그 다음 올라요. 그 다음에 2차 꺾임이 시작됐을 때 가파른 꺾임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고각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는 차트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걸 깼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트는 여러분들 이 모양은 어디서 있었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빔 때랑 비슷한 차트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선을 그었던 게 있습니다. 이런 식의 차트인 거죠. 이런 모형인 거죠. 그리고 여기를 뚫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지금 뚫었다고 하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를 뚫은 거다. 지금 이게 이 자리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올라갔다가 한번 눌림이 오고 그다음 본격적인 고각 상승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되게 괜찮은 예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평행 채널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본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0만 달러대를 보고 있다. 근데 이제 곧 비트코인의 가속화가 시작될 거다라고 하는데 저도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것도 이런 부분인데 2025년에 언제쯤 장이 끝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뭐 대선도 거의 이제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그러니까 좀 불만이었던 건 뭐냐면 사실 미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거구 제도기 때문에 득표율 자체가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내가 그 굵직굵직한 주 혹은 경합주에서 얼마나 가져가냐가 중요한데 지금 그걸 이제 트럼프가 거의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건 거의 이게 그 캐스팅 보트를 다 잡았다라는 소리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언론이 거의 얘기하지 않았고 그냥 득표율에서 해리스가 앞선다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지지율, 뭐 득표율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힐러리랑 트럼프가 선거할 때도 실질적인 그 득표는 힐러리가 더 높았어요. 근데 선거인단에서 트럼프가 이겼기 때문에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누가 되냐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데 지지율만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 언론들마저도 지금 트럼프의 무슨 막판 뒤집기를 했다라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건 정말 기울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더 뭔가 좋은 재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딱 그거예요. 누가 됐든 간에 저는 오른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되면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 대중들이 봤을 때 난리가 날 만한 그런 화제성이 있는 공약들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트럼프가 됐을 때 이런 가능성들이 더 언론에 노출되면서 주식, 부동산 혹은 뭐 다른 자산군 혹은 아무것도 투자 안 한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21년의 광기처럼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중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떻게 돼요? 더 많이 광기장이 펼쳐졌다가 끝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더 낫기 때문에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값으로 세팅을 하고 있고 괜찮은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보면은 올타임 하 오르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자료들인데 정말 좋아요. 정말 좋고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그쵸? 7개월 동안 최대인 게 뭐냐 21억 달러 한꺼번에 순입이 됐다. 갑자기 엄청나게 대놓고 사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사고 있었다? 그레이스케일까지. 이건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거든요. 요즘에 보면은 뭐 바이낸스 보면 뭐 에이프 코인이라던가 S3라던가 이런 애들이 다 그레이스케일 쪽에 관련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제가 수위도 말씀드렸지만 좀 그레이스케일이 알트코인을 보고 있는 애들도 좀 여러분들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7만 달러가 드디어 가시화가 되고 있으면서 기관의 수요가 탄탄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괜찮은 요인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힘든 시간 다 끝났고요. 이제 진짜 여러분들 즐길 때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너무 신날 필요도 없고요. 아직 우리가 갈 길은 머니까요. 일일비 하지 마시고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거, 요때 말씀드렸던 거, 이때 말씀드렸던 거, 이때 말씀드렸던 거 큰 틀에서 있을 때 전혀 변화 없습니다. 저는 더 멀리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움직임에 일일비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그 일관된 스탠스로, 만약 내가 이때부터 알트를 모았다면 이때 제가 비트코인 얘기해도 알트를 모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고집이 있어야 돼요. 좋은 쪽으로의 고집.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트장이 안 온다는 게 아니고 당분간 한두 달 동안은 비트가 더 퍼포먼스가 좋으니 여기에서 내가 심리적으로 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위주로 계속 포트폴리오 짜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이때 우직하게 알트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도미넌스가 70%대까지 갔거든요. 지금은 꼴랑 몇 프로, 58%밖에 안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도미넌스가 여기 보면 73%까지 갔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알트를 미치듯이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대단하다고 저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할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서 멘탈 나가가지고 비트코인 마지막에 샀는데 마침 그 시점이 도미넌스의 고점인 경우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건데, 뭐가 됐든 간에 일관된 스탠스로 내가 비트코인을 모았다면 계속 모으는 거고, 알트를 모아갔다면 모아가는 거고, 이런 관점. 어정쩡하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후에도 시간이 된다면 영상을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제가 바쁜 게 다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한번 또 여러분들과 같이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달리기 위한 연료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구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